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83회입니다. 원강 5년 천자는 다시 선비를 추출하겠는데 시청국은 공손홍을 또다시 추천하였다. 공손홍은 거듭 사형했다. 저는 전에 벼슬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무능한 탓으로 벼슬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다른 유능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지만 시청국은 기어코 그를 추천했다. 그래서 그는 태상을 만났는데 태상은 응모한 서민들에게 문제를 내 대책을 주도록 하였다. 공손홍의 성적은 하척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대책이 천자에 올라가자 천자는 공손홍의 대책을 가장 좋다고 평가했다. 그라의 천자를 만나게 될 때 천자는 공손홍의 의젓한 풍모가 매우 마음에 들어 박사에 임명했다. 당시 한나라는 서남이와 교통하는 길을 열고파 촉에 굴을 설치하도록 하여 백성들은 부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천자는 돛을 내려 공손홍에게 그 상황을 시찰하겠다. 공손홍은 돌아와서 그 사정을 천자에게 보고할 때 서남이를 매우 가소평가하여 서남이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했으나 천자는 이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손홍은 대인의 풍부를 지녔으며 견문이 넓었다. 그는 또 언제나 임금의 병은 마음이 넓지 못한 데 있고 신하의 병은 검소하고 절하할 줄 모르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항상 배로 이불을 만들었으며 밥을 먹을 때도 고기는 2점 이상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계모가 죽었을 때도 3년상을 치렀다. 조정에서 회의 때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단서만을 이야기하여 황제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고 황제와 쟁론하지 않았다. 학문이 성해야 천하가 태평하다. 공손은 유학자가 여전히 중요하지 못하고 있음을 걱정하여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지금 폐하께서는 가장 중요한 덕업을 밝히고 큰 죄를 보임으로써 천자와 조화를 이루시고 인륜을 중심으로 하시며 학자들 하여금 예절을 제정하시게 하며 현자를 격려하셔서 천하사방 모두 감회를 받으니 이야말로 태평성대의 근본입니다. 옛날에는 정치와 교육이 서로 잘 협조가 되지 않아 학교의 예제가 전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래 있던 관직 기구를 이용하여 교육을 부흥시키고 윤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사에게 제자 50명을 두게 하고 그들의 노역과 부채를 면제시켜야 합니다. 태상이 선발한 백성 중 18세 이상으로 풍모와 행실이 단정한 사람을 박사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각처에서 학문을 좋아하고 원리를 공개하며 정조를 잘 지키고 향리와 판례 잘 순응하며 은행에 분명히 듣는 바와 같은 자는 상고에 보고하고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틀림이 없다면 도움이 들어오게 하여 태상에 보고하고 제자들과 똑같이 학을 받게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 모두 시험을 치도록 하고 하나의 경진에 능통할 경우 문학과 장고의 결혼에 충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 가운데 뛰어난 자는 낭중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태상이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걸 읽고 난 무제는 조사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 선비와 이조까지 안팎이 잘 조화를 이룬 유학자들이 무수히 많아지겠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극구 주장할 까닭 황제는 공손행의 언행이 중하고 언변에 능하며 문서법령과 공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유학의 힘을 조리케 문장으로 표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중했다. 이렇게 하여 공손은 2년 사이에 자네사로 승진하였다. 그는 천자에게 주청을 들 때 자기의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황제와 논쟁을 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는 주작도의 급암과 상의하여 황제에게 주청을 들 일이 있은데 급암이 먼저 말을 꺼내고 자신은 그 후에 다시 주청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렇게 하자 황제는 언제나 기분 좋게 그것을 받아들이곤 했다. 이렇게 하여 공손홍은 날이 갈수록 더욱 총애와 신임을 받게 됐다. 공손홍은 자주 다른 공경들과 어떤 논의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도 정작 천자의 앞에 나가서는 그 약속을 모두 배반하고 천자의 뜻에 순종하였다. 그러자 그 밤은 조정에서 공손홍을 실책하기만 했다. 제 나라 사람은 사람을 잘 속이고 감정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에 우리들과 함께 이 논의를 정해놓고도 이제 이 논의를 모두 반대하고 있으니 너무나 충심이 없습니다. 천자가 공손에게 일체 일의 경위를 묻자 공손은 사절하며 신을 잘 아는 사람은 신을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신을 불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천자는 공손홍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손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할수록 천자는 더 공손홍을 후대했다. 신은 산등의 시골 사람으로서 그 일의 이로움을 이토록 큰 줄을 몰랐습니다. 정컨대 서남위와 창해군의 설치는 중단하시고 오로지 삭방군의 격려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천자는 이 말을 받아들였다. 이때 그 밤이 천자에게 아랬다.
공선홍은 상공의 지위에 있고 복록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배로 만든 이불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마음에도 없는 속임수입니다. 천자가 이 말에 대해 공선홍이 묻자 공선홍은 사과하면서 그 밤의 비난은 지당합니다. 국영 가운데 신과 가장 사이가 좋기로도 그 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오늘 조직에서 신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신의 결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신이 상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배로 만든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마음에도 없는 행위로서 거치를 하여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들은 바에 하면 관중은 제나라 제사하게 된 뒤 상지를 소유하고 사참이 군공에 비길종이었고 비록 황공이 그의 보좌에 의하여 패자가 됐지만 이는 실로 위로 국군을 모독한 행위였습니다. 한편 안녕은 제상이 된 후에 음식을 먹을 때는 두 가지 이상의 고기 반찬을 놓지 않았고 그의 처자들에게 비단소를 입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제나라는 잘 다스려졌습니다. 이것은 나라로 백성을 본받은 것입니다. 지금 신은 의사대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배로 만든 이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영이야 말단 관리까지 그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실로 그 밤의 말이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그 밤에게 충성심이 없다면 폐하께서 어찌 이와 같은 직언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황제는 공손홍을 제만사로 이기고 더 후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손홍을 성사로 임명하고 평진으로 봉했다. 공손홍의 성격은 의심이 많고 남을 시기하며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했으나 속마음은 각박했다. 그런 자신과 대립하여 사이가 벌어진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친밀한 척하면서도 뒤로는 자기가 받은 화를 몰래 보고했다. 주보인을 죽이고 동중수를 조시로 옮기게 한 것은 모두 공손홍의 소행이었다. 식사할 때는 고기 한 점과 조악한 쌀만 먹었지만 옛 친구나 그가 좋아하는 빈객이 생활비를 구하러 오면 복록을 모두 털어주고 집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서밀도 이러한 점 때문에 공손홍을 어질다고 했다. 지금 대학께서는 대요를 몹시 행하시고 사망을 거울 삼아 대조를 세우시며 문무를 겸하시어 어진 사람을 격려하여 녹을 주시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뱃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은 지친 노둔한 말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전쟁에 종군하여 싸우는 공로조차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잘못 생각하셔 신에게 크다란 은혜를 내리시고 신을 미칠 한가운데 발탁하셔서 여류에 봉하셨으면 상고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신은 행동이나 재능이나 모두 그 소임을 다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은 본래 병약한 몸으로서 곁에 두신 견마보다도 먼저 구덩이에 빠져 죽음으로써 끝내 책임을 다하지 못해 성대에 보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바람컨대 제후의 인수를 해소하고 뱃설을 굳으시고 현인에게 길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읽고 천자는 말했다. 옛날부터 복이 있는 자는 상을 주고 덕이 있는 자는 칭찬하소. 태평하여 수성을 하는 시대에 항문을 충성하고 반란을 맞은 시기에는 무공을 충성하였소. 이 원칙은 바뀐 것이 없소. 짐은 여의도 대위를 이어받아 천하를 안정시키지 못할까 너무 두려웠소. 그리고는 공손홍에게 휴가를 주고 쇠고기와 술 그리고 여러가지 비단을 하소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공손홍의 병은 완쾌하여 정무를 보게 했다. 원수 2년 공손홍은 또 벽에 걸려 마침내 성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죽었다. 그의 아들 공손도가 뒤를 이어 평진호가 됐다. 공손도는 산항태수로 10여 년 동안 있은데 법을 이겨 후이제의를 이뤘다. 2. 국가가세는 학자의 길이 아니다. 원고생. 원고생은 시경에 능통하여 경제때 박사가 됐다. 언젠가는 황제 앞에서 도학에 정통한 황생이라는 선비와 논쟁이 벌어졌다. 황생이 먼저 말했다. 은나라 당왕과 주나라 모왕은 인으로서 천명을 받은 군주가 아니라 주상을 시하고 제의를 찬탈한 것입니다. 그러자 원고생이 반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과 주왕은 포악하고 남북에서 천하의 민심이 모두 당왕과 모왕에 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왕과 모왕은 천하의 민심에 순응하여 걸과 주를 주변한 것입니다. 또한 걸과 주의 백성들은 폭군의 부임을 원하지 않고 당왕과 모왕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방생이 말을 받았다. 관은 아무리 낡아도 반드시 머리에 쓰고 신은 아무리 새 것이라도 반드시 발에 신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의 분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주가 비록 무다지만 그들은 결국 주상입니다. 당원과 모왕은 비록 성이지만 그들은 결국 신하입니다. 주상의 행위의 잘못일 때 신하가 바로말로서 허물을 바로잡아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계속 천하를 이끌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가 가실이 왔다하여 그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보좌에 올라 왕을 청하니 이것이 주군을 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원고식이 다시 반박했다. 그렇다면 고조 황제가 진나라를 대신하여 천자지에 오른 것도 잘못이겠습니까? 이에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경제가 말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말의 간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고기 맛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논쟁을 한 사람이 타원과 모왕의 증명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논쟁은 중단됐다. 그대로 은학자도 천명과 시에 대해 감히 논쟁하려는 자가 없었다. 학자는 천명을 거슬러 국학 아세하지 않는다. 거물의 경제 어머니인 두태우는
노자의 글을 좋아하고 있는데 하루는 원구성을 불러 노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원구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것은 노복들이 말에 불과합니다. 이에 태후가 크게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따위 죄를 범하는 유가 서적들을 구했는가라고 말하며 원구성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어 멧돼지와 결투를 벌이도록 하였다. 이때 경제는 원구성이 다만 직언을 했을 뿐 죄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돼지우리로 들어갈 때 몰래 잘 들은 예리한 비수를 줬다. 그래서 원구성은 우리에 들어가자마자 정확히 멧돼지의 심장을 찔러 멧돼지를 쓰러뜨렸다. 이렇게 되자 태우도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그냥 그대로 끝이 났다. 얼마 지나자 경제는 원구성이 청림하고 청자가 도에게 그를 청왕의 태부로 임하였다. 시간이 흘러 원구성은 병으로 사임하였다. 무죄가 즉위한 후 무죄는 현량의 명분을 내세워 원구성을 다시 조정에 기용하고 있다. 그러자 오직 아부로서 숭배를 구하는 유생 대부분이 원구성을 질투하여 원구성은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그를 이제 기용해봤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얼타렸다. 결국 무죄는 그를 동의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원구성의 나이는 이미 90살이 된 것이다. 원구성이 무죄의 물을 받고 도읍에 왔을 때 공손홍도 같이 부름을 받고 왔다. 공손홍은 눈을 흘겨 원구성을 보았다. 원구성이 공손홍에게 말했다. 공손수생, 그대는 진화할 때 반드시 유학의 정통을 청명한테 힘을 기울이시오. 절대로 자신이 배운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영합해서는 안 되고 이때부터 제나라의 시경은 모두 원구성의 슬픔이 그 근거가 되었다. 시경에 통달하여 한기해진 제나라 사람은 모두 원구성의 제자였다. 3. 3년 동안 집안 뜰조차 쳐다보지 않다. 동중서. 동중서는 광천사로서 춘추에 능통하여 경제 때 박사에 임명됐다. 그는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학문을 연구하고 공했다. 제자를 가르칠 때는 선배가 새로 들어온 학생을 가르치고 학습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동준서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준서는 3년 동안이나 장막 속에 들어앉아 자기 집 정원치사 못 보일 정도로 학문에 열중하였다. 그는 모든 행동부지에서 예의가 맞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하는 선배들은 그를 스승으로 존중했다. 그 무렵 우연히 요동지방에 있는 고조의 사당이 불탄 적이 있었다. 이때 동중서를 평소 미워하던 주거인이 그의 책을 훔쳐 황제에게 올렸다. 이에 황제는 여러 학자들을 불러 검토하게 했는데 맹렬히 비난한 자가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동중서의 제자였다. 그는 그 책이 스승이 쓴 것인 줄 모르고 지숙하고 어리석은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그래야 동중서는 감옥에 갇혀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황제는 조치를 내려 그를 참여했다. 그 뒤부터 동중서는 다시는 천재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동중서는 사람 대비 청렴하고 정직했고 학문에 대랐다. 당시 한나라는 군사를 동원하여 사회를 정갈하고 있는데 공손홍은 춘추를 연구하다 동중서만은 못했지만 시세에 영합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아 공개의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동중서는 공손홍을 아침배라고 생각했으며 공손홍 역시 동중서를 미워했다. 어느 날 공손홍은 동중서만이 조수왕의 재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황제에게 말했다. 조수왕은 포악하게 이름난 쪽으로 많은 신하를 주기 때문에 공손홍은 동중서를 조수왕에게 보내 죽게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조수왕은 평소부터 동중서가 덕이 높은 학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그를 대접하였다. 동중서는 시간이 지나면 혹시 죄를 얻게 될까 두려워하여 얼마 지나지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 죽는 날까지 개인적인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오직 학문 연구와 저술하는 일만 했다. 그러므로 한나라가 건국되어 5세 동안에도 오직 동중서만이 춘추에 정통하고 유명해졌다. 그가 전수받았던 것은 춘추 공양학이었다. 51. 홍리열전.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가 정사는 황폐해졌다. 공자는 정치와 법령으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백성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백성들은 오직 유형수로 법법만을 피하려고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된다. 만약 도덕으로서 백성을 이기고 예의로서 백성을 바로잡는다면 백성은 곧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을 고치며 정도로 가게 된다. 노자는 덕이 높은 사람은 결코 무엇이 덕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참된 덕을 지닌다. 그러나 덕이 낮은 사람은 항상 덕을 잃지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덕이 없어진다. 나라의 법령이 엄혹해질수록 도덕은 오히려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